여기 중국이 완전히 망쳐놓은 척박한 에티오피아의 땅. 아이들은 배가 고파 흙을 씹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산 호미를 든 한 남자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메마른 대지 위에 한국 벼를 심었죠. 그리고 며칠 뒤 검게 죽어있던 땅이 초록빛으로 뒤덮였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1초면 됩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했다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국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나 아벨입니다. 에티오피아 남부 도카라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죠. 32년을 살면서 이런 절망은 처음이었습니다. 1년 전 중국 기업이 우리 마을에 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약속했어요. 1년 안에 황금 들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수십 대의 중장비가 굉음을 내며 들어왔고 거대한 수로 공사가 시작됐죠. 인공댐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어요. 아이들은 트랙터 주변을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풍요로운 미래를 꿈꿨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NGO 활동가로 일하면서 수없이 실패를 겪었지만 이번만은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처음 징조는 벼가 누렇게 변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중국 기술자들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 썩은 냄새가 들판을 뒤덮기 시작했죠. 물은 악취를 풍겼고 벼는 검게 변해 쓰러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중국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토양 염분 농도를 잘못 계산했네요. 곧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차갑고 무책임했어요. 해결책이라는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됐죠. 땅은 짠물에 오염돼 풀조차 자라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중국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자물쇠만 채워진 창고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창고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우리 땅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죽어버린 들판을 바라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우린 또 이용당했어. 아이들은 배가 고파 흙을 씹으며 울었어요. 어른들은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테세마 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하나야, 이 땅이 저주받은 게 아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을 뿐이야.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차례 배신을 당하며 쌓인 불신이 마음을 지배했어요. 이상주의자였던 제가 점점 냉소적으로 변해가는 걸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제가 중국 프로젝트를 적극 지지했거든요. 실질적인 마을 리더 역할을 하던 저로서는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땅은 정말 저주받은 게 아닐까? 그런데 그때 조용히 한 대의 트럭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중국 기업처럼 화려한 차량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트럭 한 대였죠. 트럭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왔다는 농업기술팀이었어요. 팀장은 김성훈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조용한 인상의 남자였죠. 안녕하세요. 한국농촌진흥청에서 파견 나온 김성훈입니다. 그의 첫인상은 중국팀과 완전히 달랐어요. 거창한 기계도 없었고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통역관도 한 명뿐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반, 경계심 반이었죠. 저는 팔짱을 끼고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김성훈이 입을 열었어요. 저희는 한국 벼를 심으려고 왔습니다. 순간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벼라고요?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벼는 물이 있어야 자라는 거 아닌가요? 여긴 사막이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중국도 실패했는데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더 작은 나라가. 김성훈은 제 말을 듣고도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벼는 자랍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증명이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중국 사람들도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김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테세마 할아버지만 유일하게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한국 전쟁 때 우리 에티오피아 병사들이 참전했지. 김성훈이 할아버지를 향해 깊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그런 예의를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씀은 고맙지만 현실은 다르죠. 이 땅은 이미 죽었어요. 아무것도 잘할 수 없습니다. 김성훈이 무릎을 꿇고 땅을 만져봤어요. 검고 딱딱하게 굳은 흙을 손가락 사이로 비비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땅은 죽지 않았습니다.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잠들어 있다고요? 저는 황당했어요. 중국이 화학비료로 망가뜨린 땅인데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김성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우리는 땅과 싸우는 게 아니라 땅과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웃기 시작했어요. 땅과 친구라니 무슨 동화 같은 소리야. 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꿈 같은 말씀 그만하시고 현실을 보세요. 여긴 벼가 자랄 수 없는 땅이에요. 김성우는 일어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사막에서도 자랍니다. 그걸 증명하러 왔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김성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팀원들과 함께 트럭에서 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또 다른 거짓말쟁이들인가? 하지만 왠지 중국 팀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을 중시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한국 팀이 벌써 일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땅을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김성훈과 팀원들이 줄자로 땅을 재고 뭔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이렇게 일찍부터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성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토양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서요. 새벽이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거든요. 중국 팀은 늘 오전 10시 이후에 와서 시끄럽게 떠들며 일했는데 한국 팀은 정반대였어요. 조용히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마을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한국 팀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김성우는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어주며 계속 일했어요. 오후가 되자 그들은 관계용 태양광 펌프를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장비였지만 손놀림이 정확하고 빨랐어요. 마치 오랫동안 해온 일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테세마 할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하나야, 저들을 봐라. 뭘 보라는 거세요? 중국 사람들은 시끄러웠지만 한국 사람들은 조용히 일하는구먼.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중국 팀은 늘 큰 소리로 지시하고 기계 소음도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은 서로 눈짓으로도 의사소통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김성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히 일하세요? 시끄러우면 땅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땅의 소리요? 저는 어이없었어요. 땅이 무슨 소리를 내나요? 김성훈이 손을 땅에 대고 눈을 감았어요. 땅이 목마르다고 아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들어야 제대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비주의적인 소리 그만하세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죠. 이것도 과학입니다. 김성훈이 토양 측정기를 보여줬어요. pH 농도, 염분 농도, 수분 함량, 모든 데이터를 정확히 측정하고 있어요. 다만 그 데이터를 읽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태양광 펌프가 완성됐어요. 김성훈이 스위치를 켜자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물이 나와요.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물이 나온다고 벼가 자라는 건 아니에요.
벼는 물이 없으면 죽거든요. 김성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맞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어요. 하지만 물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닙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의 물이 필요해요. 그걸 어떻게 맞춰요? 여긴 사막이에요. 사막이기 때문에 더 정확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우리는 15년 동안 이런 환경을 연구했어요.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15년이라.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구나.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테세마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땀으로 될 거면 여긴 이미 천국이었을 텐데.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우리는 늘 열심히 일했지만 결과는 늘 실망스러웠거든요. 2주가 지났습니다. 김성훈과 팀원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모판에 벼 씨앗을 뿌린 지 벌써 14일째였어요. 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검은 흙만 그대로 있을 뿐이었죠. 저는 매일 아침 모판을 확인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볼 때마다 실망만 커졌어요.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점점 냉소적으로 변해갔어요. 처음엔 호기심을 보이던 사람들도 이제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봐라.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누군가가 속삭였어요. 한국이든 중국이든 똑같아. 거짓말쟁이들이야. 그런 말들이 저에게도 들렸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혹시 제가 또다시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에서 긴급 발표를 했어요. 한국이 우리 농업 기술을 훔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측은 한국의 벼 재배 기술이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유엔 본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기술 진위 논란을 이유로 프로젝트 잠정 중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김성훈이 전화를 받는 모습을 봤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그는 팀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철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김성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폭발했습니다. 결국 한국도 똑같잖아요. 말만 번지르르 했지. 김성훈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연구했지만 그가 망연자실한 얼굴로 말했어요.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분노에 찬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 외국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 우리에게 헛된 희망을 준 거죠? 김성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며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중국 사람들은 사과도 없이 그냥 사라졌는데 김성훈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김성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벼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고요? 저는 비웃었어요. 2주 동안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요. 벼는 생각보다 천천히 자랍니다. 특히 이런 환경에서는 더 오래 걸려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그런 말로 또 속이려고 하나? 김성훈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속이려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정말로 믿고 있어요. 이 벼가 자랄 거라고. 그럼 왜 떠나는 거죠? 제가 따져 물었어요. 명령이니까요. 하지만 벼는 놔두고 갈 겁니다. 혹시나 해서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김성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벼는 아직 살아있다. 정말 그럴까요? 다음 날 아침 한국팀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저만 다가가서 말했어요.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김성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준비 부족이었어요.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였어요.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마을을 뒤흔들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한국팀의 숙소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떠날 준비를 하느라 밤늦게까지 짐을 싸는 건가 싶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가까이 가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김성훈과 팀원들이 벼 모판이 있는 텐트를 온몸으로 지키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김성훈이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대답했어요. 물이 너무 들어가면 썩어요. 벼는 죄가 없잖아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도 벼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고 있어요? 어차피 떠날 거면서.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김성훈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벼는 죄가 없잖아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저는 급히 집으로 달려가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말없이 김성훈에게 덮어줬어요. 그도 말이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폭우가 계속됐어요. 한국팀은 교대로 텐트를 지켰습니다. 저도 함께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둘 수가 없었거든요. 동이 트자 비가 그쳤습니다. 김성훈이 마지막으로 모판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흘만 지켜봐 주세요. 벼는 잘 자랄 거예요. 정말 잘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믿어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트럭이 마을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과연 사흘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국인들이 떠난 뒤 첫째 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모판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검은 흙만 보였어요. 마을 사람들도 지나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전히 침묵만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 텐트에 다가가서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모판 위에 작은 초록빛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하늘에서 초록 별들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죠?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정말로 벼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초록색 새싹들이 모판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쌀이 자라고 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 외침을 들은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텐트 안을 들여다보더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말이에요. 초록 싹이 나왔어요.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판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자라지? 누군가가 중얼거렸어요. 테세마 할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초록 싹들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한국 전쟁 때를 생각나게 하는구먼. 한국 전쟁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에티오피아 병사들이 참전했지. 피 흘리며 한국을 도왔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후손들이 지금 여기서도 기적을 만드는구먼.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70년 전 한국 땅에서 함께 싸웠던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은 떠났고 한국은 남긴 약속을 지켰다. 할아버지가 덧붙이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김성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성훈 씨, 벼가 자라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김성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인가요? 네, 정말이에요. 초록 싹들이 가득해요. 김성훈이 말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분들이 70년 전 한국을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때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울컥했어요. 은혜를 갚는다고요? 네. 한국 전쟁 때 에티오피아 용사들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이제 우리가 에티오피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펑펑 울었어요. 단순한 농업 프로젝트가 아니었던 거예요. 70년 전 우정에 대한 보답이었던 거죠. 다음 날부터 벼는 눈에 띄게 자라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다르게 초록빛이 짙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모판을 지켜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진짜 기적을 만들었어. 누군가가 감탄했습니다. 저는 매일 김성훈에게 벼의 성장 상황을 알려줬어요.
그때마다 그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나 씨. 에티오피아 분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한 달 후, 벼는 완전히 자라났습니다. 황금빛 이삭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추수할 때가 왔습니다. 황금빛 벼 이삭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여들었습니다. 김성훈이 다시 마을에 왔어요. 유엔에서 기술 진위 논란이 해결되면서 복귀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정말 잘 자랐네요. 김성훈이 벼이삭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정말 기적 같아요. 추수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벼를 베는 순간 마을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소리쳤고 어른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저녁 첫 수확한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솥뚜껑을 열자 고소한 냄새가 퍼졌어요. 하얀 쌀밥이 윤기 있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입 먹는 순간 마을은 울음과 환호가 뒤섞였어요. 찰기 있고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제대로 된 쌀밥을 먹는 거였어요. 테세마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망치고 도망갔지만 한국만큼은 끝까지 책임졌구먼. 김성훈이 할아버지께 깊게 절했어요. 에티오피아의 도움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니라 우정의 증표예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기른 한국 쌀을 사겠다는 주문이 쇄도한 거였습니다. 맛과 품질이 뛰어나다며 한 접시에 기존 쌀값의 5배를 주겠다고 해요. 중개업자가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했어요. 죽은 땅에서 나온 쌀이 이렇게 비싸게 팔릴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더 큰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확 후 남은 볏짚과 쌀겨를 땅에 뿌렸더니 죽었던 땅에서 풀과 꽃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이죠? 저는 김성훈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벼는 토양을 개선하는 특별한 성질이 있어요. 화학 비료로 망가진 땅을 서서히 되살리죠. 중국이 죽인 땅을 한국이 다시 살려낸 거였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심은 거였어. 저는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성훈과 오랜 대화를 나눴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성훈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과거 에티오피아가 우리를 도와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군요. 중국처럼 이용만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진짜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서로 돕는 게 진정한 협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일방적인 이용이 아니라 진심 어린 협력이었던 거예요. 몇 달 후, 저는 한국에 초청받았습니다. 김성훈이 농촌진흥청으로 저를 안내해줬어요. 그곳에서 본 것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벼 개량 기술, 첨단 자동화 재배 시스템, 그리고 전쟁 폐허 속에서 만들어낸 기적의 벼들. 모든 것이 경이로웠어요. 이 모든 기술이 수십 년 동안 쌓인 거예요. 김성훈이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연구했어요. 연구소 곳곳에서 연구원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성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은 큰 소리만 쳤지만 한국은 조용히 실력을 쌓았구나. 저는 혼잣말했어요. 서울 거리를 걸으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질서정연한 지하철, 아름다운 야경, 시민들의 따뜻한 배려. 이 모든 게 진짜 발전된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에티오피아로 돌아온 저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작은 나라는 아니었어요. 위대한 나라였죠. 제가 무대에서 말했습니다. 중국은 말로 약속했고 한국은 땀으로 지켰습니다. 중국은 실패하면 도망갔지만 한국은 끝까지 책임졌어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때 무대 위로 마을 아이들이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벼이삭으로 만든 화관을 들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제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고맙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무대 아래 수백 명의 관객들도
함께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고맙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크기로 잰 나라가 아니라 마음으로 잰 나라였어요. 진심과 성실함으로 신뢰를 쌓는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을의 황금 들판에서는 한국 벼가 자라고 있어요. 그 벼이삭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우정이란 이런 거구나. 화려한 말보다는 진심 어린 행동. 그것이 바로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막 같던 땅 위에 피어난 한 줌의 벼는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믿음과 약속, 그리고 사람의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떠나면서도 끝까지 책임을 지고 말이 아닌 땀과 행동으로 신뢰를 쌓은 나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대한민국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또 다른 감동과 자부심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대한민국의 빛이 함께하길 바랍니다.